민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반도체 단지 만들고 무슨 원자력 관련된 지원금 늘리고 이런 거는 큰 뉴스지만 크게 하는 것들이지만 소소한 교복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민생 물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힘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장을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제1원칙, 현장성과 체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표나 통계보다 국민이 실제 삶 속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제발 직접 현장을 좀 확인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단순 공급 대책을 넘어서서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당부하셨습니다. 설탕 3사에 지금 4,083억 원 과징금 냈거든요. 4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그동안 민생 물가가 개판이었던 거는 일부 유통 대기업의 농간들이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SK나 신세계나 이런 애들이 연초만 되면 농가에 내려가갖고 밭대기를 해버린다고 아예. 그래서 과수라든지 뭐 채소들 같은 경우에 아예 밭대기로 해갖고 물량들을 미리 사들여 버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확기에 맞춰가지고 뉴스나 도매 시장을 조절해갖고 물가를 계속 올려갖고 엄청난 시세 차익들을 봤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본부장이 뛰어다니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가서 얘기를 해보면 대기업들이 와서 큰 농장이나 크게 하는 기업농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다 계약 재배가 다 돼 있는 거야. 가격에 상관없이 걔들이 다 갖고 가는 걸로.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무슨 이제 뭐 가뭄이 와갖고 무슨 1차 농산물이나 농수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기상이변으로 해갖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지금 사실상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예측도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 고추 농사나 배추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그게 죽는 게 아니잖아. 이미 시그널이 온다고. 지금 밭에 뭐 역병이 돌아서 고추가 다 죽어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뭐 마늘이 죽을 것 같다. 양파가 이번에 재배량이 부족해갖고 산지에서 부족할 것 같다. 이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이거를 현명하게 뭐 수입 물자를 풀 수도 있고 비축 물자로 풀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정부의 기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기능을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로 대기업한테다 던져줘 버렸고 대기업은 적어도 이게 양이 많이 나와도 풍년이라도 가격을 올리고 흉년이면 수입을 해갖고 수입해서 또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수입품이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게 들어오고 관세로 혜택을 줘갖고 저렴하게 제공하라고 물가를 지정해갖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었다는 얘기지. 그건 담합이고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담합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한번 받았는데 또 담합을 한 거고 그리고 공정위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1년 넘게 담합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정보 공유를 세계가 하면서 공동 대응까지 논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정위를 자스러 보는 거야. 그냥. 자스러 보는 거야. 진짜. 심지어 공정위가 고발권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네가 사법경찰관으로 이걸 고발해갖고 바로 기소를 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대기업 상대로.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4,083억 원을 과징금을 때렸으니까. 근데 세 발의 피해요. 이미 헤쳐먹은 거. 한 4조는 헤쳐먹지 않았을까? 4조 원 이상, 10조 원 이상을 헤쳐먹었는데 4천억 내고 퉁칠 것 같으면 이 앞으로도 세계사, 그럽니다, 이 새끼들은. 이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시장 점유율이 89%래요. 세 개가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밀값이 지금 밀값 세계적으로 안정돼갖고 곡물가가 안정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나라 밀값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수입 이후에도 공산품 밀가, 가공 밀가
계속 올랐고, 그래서 라면은 더 비싸졌고, 라면은 더 작아졌고, 빵은 개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이와 같은 서민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정부 감시가 가능한 거고, 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우리네 생산하는 생산 농가들하고, 유통 과정에서 대기업들만 돈을 버는 이와 같은 구조는 반드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잘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교복을 요번에 얘기하셨습니다. 네, 60만 원에 육박하는 교복값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을 하면서 수입산 소재 대비 가격 책정의 온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산 소재 사용을 위해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을 아이디어로 제안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도 애들 교복을 사본 적이 있지만 그때 비싸다고 할 때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30만 원대였거든요. 교복이.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아니, 60만 원? 교복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게 사실 교복 원단이 좋은 원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캐시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교복 세대였는데 나도 교복 입고 다녔는데 교복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제일 편한 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면이면 차라리 좋지. 면도 면 아니었어. 폴리반, 면반, 폴리였어. 혼방이었지. 안 좋아. 예. 응.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는 교복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고, 그때는 이제 교복 구매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데 가면, 거기에서 이제 제작을 해갖고 파는 뭐 이런 집들도 있었고요. 그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유사품이라 그래야 되나? 복제품을 만들어주는 가게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은 완전히 마지막 세대,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그때 완전히 우아래 한 벌에 모자까지 다 해도 10만 원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련복까지 모자. 하더라도. 교련복. 동복 입고, 검정색 동복 입고, 모자 쓰고, 너무 옛날인데. 바지 너무 하고. 옛날이잖아요. 교복 마지막 세대는 그거는. 저도 교복 입었어요. 저도 교복 입었는데 저희 때는 아니. 교련복이 없었어요. 교련복 없어. 우리 교련복이 없어요. 아니, 내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 우리 이후에 교복 자율화가 됐는데, 자율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중에 가니까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하더라고. 어쨌든 2016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아예 그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들한테 교복 구입비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무상 교복이 가능했었죠. 가난한 상들만 하는 게 조그마한 아니고 성남에서도. 예, 전부한테 했기 때문에 요거 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고 아마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게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이게 하면서 이제 국산 소재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결합이 돼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그냥 단체로 지역 교육감들이나 아니면 지역 학교들에서 그냥 입찰을 붙이면 돼요. 제일 싸게 해줄 업체 찾아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기존 단가를 국가가 정한 걸로 하고, 예를 들어 뭐 20만 원으로 맞춰서 하기로 했다는데 업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니까 이게 대기업이 뭐 소위 4개 브랜드가 있대요. 걔들이 독과점을 해서 그렇대. 맞아. 결론이. 그리고 그 독과점 과정 중에 이제 사제로 만들어 입을 수 있게끔 그걸 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사제를 안 입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 사제로 개인적으로 복제품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예전에 물려 입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교복 주고 이런 그 전통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교복을 입어본 세대들은 알겠지만 이게 교복을 깨끗하게 입기가 쉽지가 않은 게, 특히 우리 치마 교복은 엉덩이 부분이 반질반질해져요. 왜냐하면은 교복은 딱 한 번 입학할 때 엄청 지금 생각하면 멍충한 거지. 너무 크게 맞췄어. 내가 뭘 이렇게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이미 다 잘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큰 거를 이렇게 뭐 쪼매가지고 이렇게 멜빵 메고 저는 치마를 휙휙 돌아간 치마를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중요한 건 엉덩이 부분이 너무 반질반질해져서 버려야지 누굴 주기가 좀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이 교복 문제도 빨리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물론 뭐 100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파카도 그 위에다 하나 더 입혀주는데 교복 60만 원이 더 비쌀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아이들이 교육받는 환경 하에서 그런 차별이 나지 않고 교복값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국가가 무상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교복 문제까지도 국가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흰카라에 까만색 치마 아니었어요. 저희 따로 있었어요. 이분은 그 하얀 저고리에 검정 긴 치마 입으셨던 이화학당 그 세대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승복 같은 거 입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재명 원불급 대통령이 해본 교인, 거기 때문에 네. 해본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장난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값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공직자들 전체한테 여러분들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공무원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이 얼마나 편해지고 국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생활이 윤택해지겠습니까? 일단 고위공직자들한테는 사실상 휴일과 퇴근이 없다. 긴장감 계속 유지해라라고 얘기했고요. 단 경찰, 소방, 군인, 의료진 등 현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보상과 대우를 고생하시니까 했습니다. 예. 자기 돈으로 그 방화 장비 사야 되고 다칠까봐 그 제대로 된 어떤 화재 진압이나 또는 치안 진압 같은 거를 시비 걸릴까봐 못하게 되고 이런 거 없이 권한과 의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상이 적절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그 공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좀 가지면서 그렇죠. 네. 상호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이용자들의 국민들의 예의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너무 뭐랄까 딱 자기 할 일만 한다라는 그런 주의, 딱 시스템 안에 있는 것까지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이미 들어있는 것 같고 이거를 또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서 약간 서비스 갑질에 가까운 갑질을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게 사실은 풍토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예의를 지켜야 네. 돼요, 진짜. 아니 어느 시절에 내가 내 세금으로 너 월급 주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제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마요. 그 공무원도 세금 내요. 너만 세금 내는 거 아니고 그 공무원도 세금 낸다고요. 그리고 같은 입장이야, 동등한 어쩌면 입장이야. 그분이 더 많이 낼지도 몰라요. 이게 서민들이 1년에 세부담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 월급을 당신이 줍니까? 이재용쯤 된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낸 세금으로 너 돈 받는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정말 선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예의 갖춰야 돼요. 그 자체도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활에 쪼들리거나 뭐 당장에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엉뚱한 데서 그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튀어나오는 것들 때문에. 근데 되게 웃기죠. 그 분노는 희한하게 약자 앞에서만 나오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귀신같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려고 하면 국민 생활 자체가 좀 덜 힘들고 좀 여유로운 소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미래와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돌아볼 수 있는 미래가 있는 행복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목표로 이재명 정부는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